오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청와대와 백악관은 일제히 환영했는데요. 마냥 환영할 일인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그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이제 폐쇄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어쨌든 이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단 출발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출발은 아마도 남북 정상회담은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오히려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 보면은 북한이 뭐라 했냐면 핵경제 병진 노선 중에서 핵 무장력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핵실험할 필요도 없고 ICBM 시험할 필요도 없다. 이제 하나가 완성됐으니 이제 경제에 총력을 집중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하고 단판을 짓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환영을 하거나 또 환영 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래도 앞으로 핵실험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환영을 하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걸 가지고 핵무장력을 가지고 미국과 어떤 협상을 할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한테는 상당히 껄끄러운 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저변에 깔려 있는 속셈이 무엇일지도 우리로서는 차분히 따져봐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라고 또 보십니까? 그 보면 말이죠. 이 사람들이 뭘 한다면 자기들한테 핵 위협하지 않고 핵 도발하지 않으면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네. 자, 핵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핵무기가 있어야죠. 그다음에 핵 확산도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핵 확산 안 하려면 핵무기가 있어야죠.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 문장만 봐서는. 예. 그다음에 또 뭐라 했냐면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핵무기 없는 세계를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북한이 얘기하는 전 세계 핵군 축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비핵화하려고 그러면 미국도 비핵화하고 중국도 비핵화하고 전 세계가 모든 나라가 비핵화하면 비핵화하겠다. 이 논리가 바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북한은 이 핵무기가 완성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완성이 됐다. 이게 자신감을 오히려 더 이렇게 표명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겉으로만 보면 뭔가 북한이 대단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2008년도 아마 6월 달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 당시에 영변 원자로에 이제 냉각탑을 폭파하는 쇼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8년 6월 달에요. 그 이후에 사실 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북한이 6차례에 걸쳐서 일단 핵실험을 했죠. 자, 지금 풍계리에 대해서 이제 핵시설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더 이상 실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 2차가 플루토늄, 3차가 우라늄 등등 해서 그다음 수소폭탄까지 해서 사실은 북한은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이미 완성했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의 실험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풍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반이 침하되고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하기 힘든 상황이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더 이상 사용하기 힘든 상황이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그걸 포기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양보가 아닙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모든 어떤 핵에 대한 실험 자체가 끝났기 때문에 이미 이제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ICBM 발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발사대를 발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약 한 60개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럼 이 핵무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이게 이제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어떤 중요한 것인데 이거는 지난 2000년도에 북한이 가졌던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핵이 아닙니다. 예. 이제는 굉장히 고도화된 핵시설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앞으로 협상이 제가 볼 때는 물론 지금으로서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로 이제 장밋빛 희망을 걸고 있지만 예.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국면을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역설적인 해석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은 이 사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핵 무력 국가로서의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들어보시죠. 국가 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이룩한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사생결단의 투쟁으로 쟁취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역사적 승리라고 엄숙히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국방공업 자위적 국방력은 상상할 수 없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고 우리 공화국은 세계 최강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더욱 승리적으로 전진 비약할 것이라고 천명하시면서 이렇게 핵을 가졌다고 할 때는 언제이고 지금은 이제 핵 폐기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방점을 찍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겠다입니다. 경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이렇다면 앞으로 있을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분명히 경제에 대한 얘기가 비중이 조금 더 많아질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제 우리하고 회담은 결국은 비핵화는 미국과 하고 경제 문제는 우리하고 얘기하려고 그럴 겁니다. 예.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비핵화 되기 하기 전에는 우리가 유엔지대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경제를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공식 대표 중에 보면은 보좌진 대표 네. 중에 보면 재정경제부 장관이 없습니다. 아. 과거에는 경제수석이라든가 재정경제부 장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우리가 이번에는 정책인, 외교적인, 군사적인 이런 얘기만 하게 되지 경제적 얘기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현재 일단 한국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잘하고 미국하고 비핵화 회담이 잘 되면 네. 돈 얻을 게 굉장히 많은 것이 며칠 전에 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되면 그 보상으로 얼마큼 줘야 되는가 돈을 계산한 게 있습니다. 예. 그게 한 200억 불 정도로 계산이 나왔고 200억 불이요. 네. 그다음에 일본하고 북한이 수교하게 되면 전쟁 배상금 식민지 배상금을 북한은 이제 전쟁 배상금을 그럽니다. 네. 근데 식민지 배상금을 북한은 이제 전쟁 배상금을 그럽니다. 네. 근데 식민지 배상금을 최소한 100억 불이고 많으면 한 200억 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나름대로 이게 주변국과 관계가 개선되면 적어도 한 300-400불 정도의 현금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 경제 총력을 경주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북한은 앞으로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할 것 같고 분명히 경제적인 지원 요구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 부분도 국제사회에 분명히 많은 바람을 쏟아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미국과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이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완성이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여기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정은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행보를 보게 됐을 경우는 이게 오늘 발표한 게 어제 있었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2013년도 3월에 바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천명했던 곳이 바로 이 노동당 중앙위 전체회의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올해 신년사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전 인민을 대상으로 미국을 향해서 보여지고 있는 핵 단추가 내 책상 위에 있다라고 자신 있게 공언했던 모습들이 그렇죠. 있었는데 이러한 측면들을 180도 바꿔서 지금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핵을 폐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얼마 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후보자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서 담판을 짓고 온 내용들이 어느 정도 양 국가 간에 좋은 성과로서 정리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네.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진척이 돼가고 있는데 내부의 인민들을 대상으로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고 여기에서 일단은 이 노동당에 있는 중앙위 전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단계를 밟아나가기 위한 수순으로 1차적인 내용들을 이와 같이 천명하고 네. 핵에 대해서 완성이 끝났기 때문에 경제에 올인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대한 비핵화 얘기는 이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서 그 뒤로 좀 후순위로 미루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발표가 나오자마자 1시간 이내에 바로 좋은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제 미북 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표한 거에는 어떤 전략적 계산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이 북한이 먼저 선제적으로 충분히 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선의를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성격이 좀 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고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중요한 의제를 끄집어내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하죠. 남한과 북한이 종전에 대한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굉장히 멋진 시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정상회담이 만나서 전 세계들을 향해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하나의 세레모니인 건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문제가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내가 전 세계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히어로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라 네. 그 부분을 먼저 주인공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폼페이오가 사실 부활절을 전후해서 이 북한으로 가서 만났던 그 상황 속에서 모종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제라든지 앞으로 있는 비핵화에 대한 성격들은 정리가 거의 돼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정치권도 입장이 조금 나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다고 하니까는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환영 입장을 보였지만은 야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2008년도에 있었던 냉각탑 폭파쇼를 그렇죠.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다 믿을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또 내놓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이제 핵 폐기로 가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어떤 주변국 상황을 보면 일단 북미 회담이 이제 진전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환영한 걸 보면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뭔가 어떤 가시적인 조치들 예를 들어서 ICBM을 발사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선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핵 문제에 대한 폐기 문제를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까지 할 것이냐. 이 시점에 대한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예전 같으면 이 시점 자체를 그렇게 잡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요한 거는 과연 이걸 1년 안에 할 거냐, 2년 안에 할 거냐. 그리고 전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찰을 북한이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이걸 좀 느슨하게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국내적으로 보면 일단 폐기 선언을 하고 뭔가 이제 하면 당장 자기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북한이 핵 동결로서만 그냥 지속적으로 시간을 끈다라면 우리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럼 무장, 예를 들어서 뭐 DMZ를 갖다가 뒤로 물리고 거기에서 무장을 해제하고 한다면 우리는 핵이 있는 북한과 핵이 없는 남한이 대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물론 그게 평화적인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핵 있는 북한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인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굉장히 남북 정상회담 앞으로 우리 정부의 스탠스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도 이 문제를 저는 적극적으로 조율해야 된다. 즉, 핵 있는 평화는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못을 좀 박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그 발표를 보면 절대 핵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험을 중지하겠다. 핵 실험장을 폐지한다는 거죠. 폐지하고 네.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CB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얘기는 안 했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다음 수순은 이런 어떤 그 불가역적인 비핵화까지 그 단계까지 갈까요? 아마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면은 합의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있는데 왜 그러면 김정은이 이렇게 굉장히 끝까지 자기네 입장을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대가를 요구해 가면서 하나하나 받아들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북한의 그 핵탄두라는 것이 미사일처럼 크지가 않습니다. 핵탄두라는 것이 요새 굉장히 소형화 경량화돼서 직경이 한 60cm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모르되 만약에 핵탄두를 숨기게 하겠다면 얼마든지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CVID라고 해서 합의를 하고 미국의 사찰단이 전면적이고 동시로 들어가봤자 한 나라